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권 인사들이 주요 금융주주 회장, 은행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치금융의 귀환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서비스 투자를 3배 늘리고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위자이엘 레디언트 모두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거둬들였습니다. 상장 폐지의 갈림길에 선 위믹스가 내일 운명의 날을 맞이합니다. 돈 버는 게임 이른바 P2E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주요 금융사 최고 경영자 인사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른바 금융 4대 천왕과 올드보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특히 해당 후보들 가운데는 현업을 떠난 사람들이 다수여서 낙하산 인사는 물론이고 관치 금융 논란까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주요 금융지주 차기 회장 하마평에 전직 관료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연임이 유력시 됐던 손병환 회장 대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던 하마평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미 내정이 확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B&K 금융지주 회장에도 올드보이들이 대거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 4대 천왕으로 불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IBK 기업은행장 등이 후보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윤,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내부 출신으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DGB금융 역시 전 4대 금융지주 출신 회장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보은 인사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장기 관점의 사업 추진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단기 성과주의로 쏠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코드에 맞는 외부 인물을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관치금융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이들이 금융지주 요직을 차지해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던 금융 4대 천왕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옵니다.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에 금융권의 귀한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카카오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기존보다 3배 이상 투자를 확대합니다. 또 안정적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방침인데요. 설석윤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먹통 사태 관련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 대부를 온라인으로 열고 투자 확대와 전담 조직 신설, 시스템 고도화 등 내용을 담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습니다. 고우찬 비상대책위원회 재발 방지 대책 공동소위원장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재 확보와 기술 개발, 3중화 이상의 재난복구 구현 등에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의 3배 이상을 향후 5년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또 재난복구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 3개가 연동되는 3중화 이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 3중화가 구현되면 데이터 센터 한 곳이 무력화되더라도 2중화가 담보되는 안정성을 갖춘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기능을 전담하는 원격지 재난복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특히 국내 최고의 정보기술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을 영입해 대표이사 직할의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을 별도의 상위 조직으로 새롭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 대규모 장애에 대비한 재해복구위원회를 신설해 즉각적인 대규모 장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장애 대비 훈련도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안산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선 전력, 냉방, 통신 등 3개 영역에서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이중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에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에서 다중화를 설계해 구축하겠다며 데이터의 범위도 사용자 데이터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큰 기대를 모으고 분양에 나섰던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청약 성적표가 저조한 모습입니다. 인근의 집값 하락 현상이 이어지며 아파트 청약 시장에선 분양가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낮은 경쟁률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강북 대장주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관심이 모아졌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만 확인되는 모양새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기대를 모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특별 공급에 이어 어제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3.69대 2를 기록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 가구가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39A타입과 49A타입은 2배수도 채우지 못해 1점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특히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강북 대장주로 불린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어제부터 청약 접수를 진행했는데 첫날 특별 공급 경쟁률은 5.2대 1로 나타났습니다. 첫날 성적표만 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전형 등 일부 전형에선 미달도 나왔습니다. 두 단지의 청약 흥행 실패는 금리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에 극도로 위축된 주택 매수 심리가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이 됐지만 워낙에 일반 분양분이 좀 많았던 상태고 장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 시세나 호가 대비해서도 사실 분양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두 단지는 브랜드, 입지, 규모 등 다방면에서 기존 분양시장의 흥행 키워드를 두루 갖추고 있어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만 확인시켜줌에 따라 오히려 주택시장에 들이운 먹구름이 더 짙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집값은 매일 하락 국면입니다. 그런데 고금리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키로 한 건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상품 지원 대상군 확대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년간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소득 제한 없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간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6억 원 이하, 소득은 7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공급 목표의 32%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인 것을 고려하면 연 3%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가입 조건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기존 7천만 원이었던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은 없애기로 했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출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 체계를 적용합니다. 현재 시장 금리보다는 낮게 측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 4%대가 유력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금리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가 내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오히려 대출 금리가 늘 수 있습니다.
또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의 대환대출 수요가 높지만 이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위는 추후 구체적인 금리 수준과 세부 시행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책 상품의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금융 취약계층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를 발표하며 게임업계 파장이 거세죠. 돈 버는 게임, 이른바 P2E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관련 사업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게임사의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 실제 넷마블의 마블X, 카카오게임즈의 보라, 컴투스홀딩스 엑스플라, 네오이즈의 네오핀 등 유사한 구조를 지닌 국내 게임 업체의 가상자산들이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 이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넷마블은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블록체인 게임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의 출시를 미뤘고 P2E 기능을 넣은 신작 게임 몬스터 아레나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협력하고 있는 게임사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와 연동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은 21종입니다. 전문가들은 위믹스 거래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P2E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코인의 안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이 가장 본질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코인 시장 전체도 여전히 그런 어떤 의구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이 국내보다는 해외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관련 사업 위축을 결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블록체인 사업 관련 법이 없다 보니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P2E 개발이 이뤄지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게임사의 미래 성장 동력인 블록체인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센 가운데 앞으로 국내 P2E 게임 분야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반도체난이 이어지면서 신차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1년 안팎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고요. 업계선 차가 없어서 못 판다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완성차 업계가 2년여 만에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할인을 왜 할까 의아하시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2년여 만에 할인 판매입니다. 사실 4분기는 전통적으로 판매 성수기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계가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최근 경기 침체로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일부 차종은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할인을 통한 고객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 매년 11월과 12월은 연식 변경을 앞둔 시기라 가격이 조정되면서 구매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신규 판매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의 프로모션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 차를 바꾸고 싶은 수요는 굉장히 또 괜찮은 기회일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난 2년간 할인을 거의 하지 않았던 현대차는 연말 경차 캐스퍼를 100만 원 공식 할인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30만 원 캐시백을 해주는데요. 현대차는 이를 캐스퍼 인기에 대한 고객 감사 행사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주문량이 주춤하자 연말 세일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GV80 등 차량 구매 때 딜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폭도 최근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도 이번 달 쉐보레 대표 픽업 트럭 콜로라도를 200만 원 할인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형 SUV 타우의 경우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하면 최대 400만 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내 차로 불리는 현기, 르쌍, 쉐라고 불리잖아요. 이 5개 업체 얘기인 것 같고요. 수입차 업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수입차 업계도 지난해 사라졌던 연말 재고털이에 나섰는데요. BMW와 아우디는 2019년, 2020년에나 볼 수 있었던 주요 모델 1,000만 원 할인 행사를 최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BMW는 인기 모델인 5시리즈를 1,000만 원 안팎에서 할인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인기 차종인 530i는 990만 원 할인된 6,600만 원에, 520i는 810만 원 할인된 5,95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중대형 SUV인 X5는 1,100만 원, X3, X4 모델은 200에서 400만 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우디도 대표 주명 세단인 A6를 800에서 1,000만 원 할인하고 있는데요. A6의 일부 디젤 모델은 944만 원 할인된 5,800만 원에 살 수 있고요. 이 가격은 신형 그랜저 최상위급 프로옵션보다 가격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전기차 이트론 정가는 1억 1,140만 원에 알려졌지만 1,400만 원 할인받아 9,69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벤츠는 아직 큰 폭의 할인 대열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판매가 저조한 차종들은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대형 전기 세단 EQS를 943만 원 할인해 줍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연말을 맞아 본격 할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금리 때문에 주저하실 텐데 자동차 업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또 무이자 할부나 전액 할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고공하는 할부 금리 때문에 차량 구매를 꺼리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무이자 할부나 전액 할부를 내세우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르노는 이번 달 모든 차종을 선수금 납부 없는 전액 할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할부 금리는 4.9%인데요. 쌍용차도 이달 렉스턴 시리즈 72개월 전액 할부를 제공합니다. 마세라티 역시 기블리, 쿼토르 포르테, SUV인 르반떼를 이번 달 구매하는 고객에게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합니다. 한편 최근 반도체 난 완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신차 출고 대기 기간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데요. 지네시스 G80은 지난달 계약했다면 10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달은 6개월이면 받을 수 있고요. G90도 4개월에서 2.5개월, 산타페는 10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연말 프로모션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연이어 부진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SAMG엔터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10% 가까이 오른 건데요. IPO 침체기 속 SAMG엔터의 상승 이유는 무엇인지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SAMG엔터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은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SAMG엔터는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와 비교하면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최근 기술 특례로 상장한 선바이오, WCP 등은 공모가 대비 20% 가까이 하회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SAMG엔터는 3D 기반 디지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캐치 티니핑과 미니 특공대 시리즈, 슈퍼 다이노 등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캐릭터 IP를 활용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AMG엔터 역시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로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보다 21.3% 낮춰 상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른 특례 상장 기업과 달리 SAMG엔터는 꾸준히 영업이익률 10%대 전후를 기록하는 영업이익 흑자 기업이라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제작 기반으로 자체 IP를 통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며 키즈 종합 플랫폼인 이모션캐슬 신규 사업 추진도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성장성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만큼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SAMG엔터의 캐치 티니핑은 지난주부터 일본 시장에 첫 방영됐으며 방영 집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중국의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전망에 콘텐츠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한한령 해제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콘텐츠 관련주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OTT 시장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되며 6년 만에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발표 이후인 지난달 23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초록뱀 미디어와 위즈윅 스튜디오는 10%대, 콘텐츠 중앙은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적 문화 교류 중단이 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측과 다양한 문화, 인적 행사를 개최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한알령 해제에 힘을 더욱 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알령의 본격적인 해제라고 보기엔 다소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드라마의 중국 판권 판매가 있었으나 2016년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중국 OTT에서 영화 강변호텔의 서비스 재개, 드라마 하이에나의 판권이 판매됐다는 소식은 기대감을 충분히 키울 만하다며 하지만 모두 구작을 판매한 것으로 신작을 동시 방영하거나 10,000명 이상 오프라인 공연장 대관을 허용하는 등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OTT사의 투자가 늘고 있어 판매 가능한 구작이 많고 한류 스타가 참여한 드라마를 제작한 콘텐츠 제작사에 주목하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이 1인 가구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716만 6천 가구로 전체의 33.4%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가구 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세 이상 30대의 순이었습니다. 2050년엔 1인 가구의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2,691만 원으로 비교적 낮게 소득됐는데요. 특히 3분의 2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전월세가 가장 많았고 자가 비율은 34%에 그쳤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 벤처캐피털 계열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인베스트먼트의 매각을 위해 국내 금융사 일부와 접촉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인베스트먼트 보유지분 전량 52%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고 매각가는 약 2,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추가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불투명한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 신뢰 회복과 중장기적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 전했습니다. KT가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 기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KT는 오늘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22개 기업 전문 기관과 함께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KT는 디지털 시민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정의하며 디지털의 안전과 공존, 책임 등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시민 원팀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며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디지털 시민 원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